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은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요인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는 낮은 출산율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요즘 공무원 인기가 좀 낮아지고 회사원들은 일단 논외로 할게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전문직 인기가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미디어와 매체, 뭐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팩트는 나와 있지만 이제 자신들끼리 왈가불가 하고 있죠. 그 이유 한 가지를 따로 빼서 지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늦게 결혼을 하죠. 결혼정보회사에서 보통 이 나이에 따른 감가상각, 남녀 모두 정해진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대략이긴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는 33까지,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36까지 감가상각 직전의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남자가 35살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비혼주의 아니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낮은 출산율의 조건을 뺀 거예요. 아이를 가진다는 전제를 까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남자가 또 직업이 공무원이었다고 쳐요. 회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포함시키면 되니까. 자, 65세가 됐습니다. 정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을 받겠죠. 그 공무원연금이란 게 뭐 깎였든 안 깎였든 이거 논외로 할게요. 그냥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어쨌든 연금을 받아. 내가 먹고 살 거야.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자,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35살에 가진 그 자식이 남자고 또 30살이 됐어요. 그렇죠? 나이상 30살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을 할 거면 기타 비용들이 들어가죠. 직장도 구할 것이고 또 보증금에 월세도 들어갈 것이고 차도 들어갈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결혼을 만약에 좀 이른 나이에 한다라고 치면 집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살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내 노후 대비를 위한 나의 돈이죠. 그런데 내 자식에게 지원해 줄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 내가 또 일해야 합니다. 또 일해야 돼. 65세 이후에도 또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왜? 내 자식에게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지금 입직하는 분들은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약간 모호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내 노후 대비는 그걸로 퉁친다고 쳐도 자식에 대한 지원, 이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결국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공무원 인기도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기가 떨어지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65세 이후에 뭐 할 건데요? 뭐 고위 공직자분들, 이런 출신들은 나와서 어떤 기관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름의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고위 공직자분들, 나름의 정치력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고, 9급 출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9급 공무원 출신 분들은 65세 나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받아주는 그 회사, 이 직장이라는 곳이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더 안 좋은 대우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일을 해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경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식에게 아예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문직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정년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메리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나의 위상이 바뀌지 않아요. 급여 실질적인 수입은 좀 깎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잘 돼가지고 법인의 고문이라든지 무슨 교육 강사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뭐 뒷방에 뭐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내가 계속 돈벌이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 위상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 가입하고 개인연금 가입한 건 뭐 그렇다 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 위상이 떨어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자식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직업 생태계 변화고 지금 현재 입직을 하는 2030 세대분들의 머릿속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정년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문제고, 65세 후에 최저임금 받고 경비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래서 전문직이 경쟁률이 상승한 것도 있고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개발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이후를 대비하는 삶을 또다시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전문직이 되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편하긴 한데, 그리고 회사원 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항상 자기개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개발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공무원
사회경제직으로서 일을 하시되 자기계발은 결국에는 65세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는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싫으면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아예 안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남자 35세라고 예를 들었지만 이 정도 나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직을 준비하시거나 공무원을 하시려거든 65세 이후를 준비를 하시는 자기계발을 꼭 염두에 두셔라. 그리고 회사원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망파.